네, 안녕하세요. 객스TV 하이파이스 아빠 애견 연사 반려견 지도사 김규학입니다. 제 게시물 올린 걸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, 우리 젤라 출산, 기다렸던 출산이 아쉽게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.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60일이 넘어서 이루어지는 출산이 정상적인 출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젤라는 그 훨씬 전인 57일 차에 생각지도 못하게 조기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저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출산일과 예정 출산일과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강가를 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게 제일 큰 실수가 아닐까 싶고요. 나름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역시 실전과 이론은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. 그때 과정이 어땠냐면은, 그러니까 출산 당일 전날 밤 11시에 젤라 배변 용변을 보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도 이제 취침을 했는데,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 젤라부터 이제 용변을 보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좀 냄새가 좀 나고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. 이렇게 피도 보이는 것 같고 해서 봤더니 사체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. 젤라가 이제 출산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CCTV 설치된 거를 확인해 보니 새벽 2시쯤에 이제 진행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. 사체를 하나를 보고 나서 한 마리만 낳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, 그래서 좀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일단은 강아지를 좀 먹은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서 확인했을 때 4마리였는데 그 이후에 있던 새벽에 출산했던 나머지 강아지들을 이제 전부 다 한 마리 빼고 먹었던 거예요.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, 사실 엄마 동물이 새끼 동물을 먹는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동물원에서 일을 할 때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,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이 소리까지 들리면서 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, 죽은 사체 강아지들을 보니까 상태가 좀 이제 미숙했던 것 같다. 아무래도 산자수는 많은데 출산이 좀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좀 더 발달이 약간 덜 된 미숙아 상태로 성장돼서 나왔던 친구들은 다 죽은 것 같았고, 그 과정에서 살아있던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젤라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강아지의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상태의 새끼 강아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 친구의 상태도 조금 좋지 않았다. 굉장히 작았고 젖을 빠는 힘도 부족했고, 그 다음에 젖을 물려줘도 젤라가 자꾸 이제 쳐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아지들이 조금은 미숙했었던 게 아닐까.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제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해봤는데,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강아지 자기 새끼를 먹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조금 강아지가 예민했다, 그리고 초산인 경우, 그다음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자체가 조금 약했을 경우, 그때는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먹히느니 자기가 먹겠다라는 그런 야생동물의 본능,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사람이 개입했을 경우에 사람의 손이 타면은 좀 먹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새벽에 출산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상 강아지가 약했거나 아니면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했거나, 아무래도 젤라가 초산이다 보니까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놀랐을 것 같고, 그다음에 강아지가 나왔을 때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. 좀 약한 개체, 또 죽은 사체를 먹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애들도 먹게 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결국에는 11마리의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가 됐었죠. 한 마리가 되고
그 한 마리도 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한 마리만이라도 약하겠지만 좀 살려보자.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꾸 젤라가 쳐내니까 이게 뭐 젖을 물려줘도 계속 쳐내고 해서 이제 초유를 먹여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,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돌봐서 케어를 해줘야겠다. 젖을 억지로 물려서 좀 빨게끔 해주고 해야겠다 하고, 이제 젤라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핥아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감궈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또 떨어뜨려 놓으려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, 젤라가.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고 두고 이제 자리를 비웠습니다. 그래서 CCTV로 이렇게 한 5분 정도 관찰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뭔가 촉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. 중간에 이제 신스에게 부탁을 좀 하고 들어와서 젤라 이제 방문을 탁 열었는데, 원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살펴봤죠. 젤라한테 야, 네 새끼 어디 갔냐?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. 물론 대답이 당연히 없겠지만 안 보여. 아무리 봐도 소리도 안 들려.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피가 보이더라고요. 먹은 거예요. 그 짧은 순간에. 그 전까지 이제 10마리의 개가 이제 10마리의 강아지들이 죽고, 제 생각에는 한 5마리 정도가 5마리가 죽었던 것 같고, 한 3, 4마리가 살았던 것 같고,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. 사실은, 그럴 수도 있다. 이거는, 젤라도 초산이고, 저도 이제, 너무 방심했으니까 사실 한 55일부터는 좀 같이 자면서 옆에서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기 때문에 아주 미안한 감정이 들고, 초산인데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, 그 나머지 한 마리를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먹었으니까 거기서 뭔가 저를 붙잡고 있던 단 하나의 뭔가의 끈이 딱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해서 이게 진짜 약간 돌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, 젤라한테. 좀 약간 욕 비슷하기도 하고, 네 새끼를 왜 먹냐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막 고함을 치고 막 하는데, 젤라는 사실 영문을 모르죠. 그래서 막 소리치고 이게 제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막 고함 지르면서 막 바닥 치면서 막 진짜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는데,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. 진짜 그래, 10마리 다 그래, 어쩔 수 없어. 다 먹고 죽고 어쩔 수 없어. 근데 한 마리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. 우리가 살려보자. 같이 한번 해보자.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이게 도저히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이 충격이 가시질 않고 젤라가 계속 미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날 이제 용변을 보이는데 이제 변을 볼 거 아니에요. 본을 봤는데 진짜 완전 검붉은 변인데 거기에 이제 털들이 막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새끼 변인 거죠. 이제 거기서 또 감정이 또 막 폭발했죠.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, 젤라가. 그래서 진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젤라를 좀 안 보이는 곳에다 좀 견사에다가 뒀었습니다. 한 반나절 동안. 사실 얘도 좀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방치를 해놓고, 젤라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며칠 있다가 좀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,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또 생명 하나를 저의 약간 그냥 두고 나갔던 저의 그 행동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또 생명 하나가
없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,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생겨가지고, 이제, 세퍼트의 번식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다음에 젤라를 교배를 해서 새끼를 보고 싶은데,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, 사실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,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제 마음속에는 교배를 해서 잘래야 새끼를 받고 싶다, 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있긴 한데, 선뜻 이제 확답이나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, 그 번식에 대한 그 마음이 불안해서.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,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강아지 출산하고 나서 서프라이즈로 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이 사진 속에 나오는 모습. 네, 교배한 강아지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출산을 하고, 힘들겠습니다, 힘들겠다, 그러지만 행복한 힘듦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딱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출산이 기다리고 있고, 일복이 터졌다,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아지들 진짜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공개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교배를 했습니다. 교배를 한 지 지금 3주가 돼가고 있어요. 근데 임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일단 젤라의 그 교배 이후에 그 증상이 좀 비슷해서. 근데 이거 사실 지금 젤라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. 이거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? 또 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? 지금 사실 되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. 만약에 이번 카세, 그러니까 그 이번 교배한 친구가 위에 카드 참조해 보시면 그 영상 끝부분에 나오거든요. 카세랑 아칼이란 친구인데, 그 친구들도 굉장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은 친구들입니다. 훈련성도 좋고. 이번 카세의 출산을 성공을 한다면 조금은 이번 그 사고와 아픔을 좀 극복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.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,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대부터 관찰하면서 출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, 이번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쨌든 이렇게 젤라가 엄마 되기는 이번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굉장히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들었는데, 많은 분들이 또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, 또 주변 훈련사 분들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좀 힘이 됐고,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앞으로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세퍼트를 만나게 되고, 제가 훈련시킨 강아지를 번식하고, 남들이 또 저희가 번식한 강아지를 훈련하고 같이 이제 대회장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상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되게 젤라의 엄마 되기 프로젝트는 이번에도 실패를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충격적이고 그런 일이었지만, 뭐 어떻겠습니까?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극복하고, 또 젤라는 또 훈련하고 몸조리 잘하고 해서 이제 훈련 좀 이제 복귀를 해서 대회 나갈 준비도 좀 해보고 건강하게 회복을 해야겠죠. 그리고 젤라의 뭐 교배는 한 내년쯤에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잘 또 만들어 가야죠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응원 격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요.